15세기 밀라노의 한 남자는 도시의 통치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그는 편지의 시작부터 10번째 문단까지는 교량, 수로, 대포, 장갑차, 공공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자신의 공학적 능력을 줄줄이 이야기했죠. 끝부분인 11번째 문단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신이 또한 예술가라고 덧붙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든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점의 그림,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예술가인 것만큼이나 과학자이자 공학자라고 생각했죠. 그는 유쾌하면서도 강박적인 열정을 품고 해부학, 화석, 조류, 심장, 비행기기, 광학, 식물학, 지질학, 무기 등 여러 획기적인 분야를 탐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르네상스인의 전형이 되었고 그의 말만 따나 자연의 무한한 조화들이 서로 조화롭게 엮여서 경이로운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예술을 결합하는 그의 능력은 정사각형과 원 안에 팔다리를 활짝 뻗은 완벽한 비율의 남자를 그린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천재가 됐습니다. This image of the Vitruvian man taken from Leonardo's sketch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symbols of the Renaissance, and that if one takes a compass and places the fixed point on the navel, a circle can be drawn perfectly around the body. Additionally, Vitruvius recognized that arm span and height have a nearly perfect correspondence in the human body, thus placing the body perfectly inside a square as well. Leonardo used the ideas of Vitruvius to solve the problem of squaring a circle metaphorically, using mankind as the area for both shapes. 과학적 탐구는 예술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시신의 얼굴 피부를 벗겨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의 모양을 그렸고 이후 세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미소를 완성했죠. 인간의 두개골을 연구하고 근육으로 덮인 뼈와 치아를 그리고 황야의 성 히에로니무스를 통해 해골 같은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을 묘사했습니다. 광학과 관련된 수학을 탐구하고 빛이 어떻게 각막에 닿는지 보여주고 최후의 만찬에서 원근법의 변화로 마법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빛과 광학에 관한 연구를 예술 작품에 접목함으로써 2차원 평면에 그려진 물체가 3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명암법과 원근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평평한 면 위에 그 평면과는 완전히 분리된 듯한 물체를 그려내는 것이 화가의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죠. 대체로 그의 작품의 차원은 르네상스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과학 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위해서기도 했지만 동시에 만물의 심오함 아름다움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 나름의 이론을 세웠던 것은 단순히 더 나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순수하고 사적이고 유쾌한 의미에서 극선맞았죠. 스티브 잡스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쓴 전기들의 핵심을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핵심이란 다양한 분야, 예술, 과학, 인문학, 기술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혁신, 창의성, 천재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각각 인문학과 기술이라 적힌 도표 표지판이 교차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웠죠. I put up this slide a little earlier this year. To me it represents what Apple's all about. Apple's not just a technology company. It's the marriage of that plus, if you will, the humanities or the liberal arts that distinguishes Apple. 레오나르도는 잡스의 영웅이었습니다. 잡스는 레오나르도가 예술과 공학 양쪽에서 모두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며 그 둘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그를 천재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레오나르도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몇 년에 걸쳐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배워야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거위의 발 관찰하기. 거위 발이 항상 펼쳐 있거나 오므러져 있다면 거위는 절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전혀 궁금하지 않은 하늘은 왜 푸른가?류의 질문도 있습니다.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고 무거운데 어째서 공기 중의 새는 물고기보다 더 민첩하지 않고 그 반대인가?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딱따구리의 혀를 묘사하라라는 질문인데요. 세상에 어느 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따구리의 혀 모양을 알고 싶어 할까요? 이것은 레오나르도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정보도 새의 비행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것을 궁금해했고 우리도 곧 그걸 알게 되겠지만 딱따구리의 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지 그가 레오나르도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호기심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늘 경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레오나르도에게 심취한 이후 이 작가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현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햇살이 커튼에 빛을 떼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름진 커튼 천에 어떤 방식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지 관찰했습니다. 하나의 물체에 반사된 빛이 다른 물체의 그림자에 미묘하게 색을 더해주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광택이 도는 표면에 반짝이는 점이 고개를 기울일 때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관찰했죠. 가까운 곳의 나무와 먼 곳의 나무를 볼 때는 원근법에 쓰이는 가상의 선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물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그것을 머리카락의 구불거림과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수학적 개념이 이해되지 않을 때면 최선을 다해 그것을 시각화해 보려고 했죠. 다른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면 그들은 신체적 움직임과 감정의 관계에 예의주시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 걸린 희미한 미소를 포착하면 그 속에 담긴 비밀을 가늠해 보려고 했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와 비슷한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와 같은 통찰력이나 재능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가 글라이더를 설계하거나 새로운 지도 제작법을 개발하거나 모나리자를 그릴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스스로 알았대요. 그는 억지로 노력해야만 겨우 딱따구리의 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서 경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자세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다고 하네요. 레오나르도 콜럼버스 구텐베르크가 활약한 15세기는 발명, 모험, 신기술을 통한 지식 전파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술, 과학, 기술, 상상력을 결합하는 그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 창의성을 위한 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느긋함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생아, 동성애자, 채식주의자, 왼손잡이였고 쉽게 산만해졌으며 때때로 이단적이었습니다. 15세기 피렌체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을 기꺼이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레오나르도의 끈질긴 호기심과 실험 정신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기존 지식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과 어느 시대에나 있는 창조적인 사회 부적응자와 반항아처럼 남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딱따구리 얘기를 드릴 텐데요. 딱따구리의 혀는 부리 길이의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혀는 사용되지 않을 때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연골 같은 구조의 혀는 턱을 지나 새의 머리를 휘감는 뒤 콧구멍으로 휘어져 내려옵니다. 긴 혀는 나무 안쪽의 유충을 파먹을 때 쓰이는 것과 더불어 딱따구리의 뇌를 보호해주죠. 부리로 나무 껍질을 반복적으로 쫄 때 딱따구리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충격의 10배 정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딱따구리의 기이한 혀와 지지 구조가 쿠션 역할을 하면서 뇌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레오나르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건 우리 삶에 전혀 쓸모가 없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레오나르도가 그랬던 것처럼 산만하면서도 묘하게 고무적인 할 일 목록에 딱따구리의 혀를 묘사하라 라는 지시를 적고 그 답을 궁금해할 독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에서요.